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국민의힘 이야기가 재밌어. 야, 국민의힘. 정말 이 골 때리는 곳입니다. 국민의힘. 자, 국민의힘 이야기는 또 국민의힘 최고의 전문가가 필요한데요. 이분 진짜 분석 기가 막히지 않아? 맞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똑똑해?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맞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분석들을 매번 감탄하게 합니다. 예. 국민의힘에 대한 분석력은 이분이 단연 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이 뭐야? 김상욱 의원. 갑자기 읽으려고 하는데 왜 지워? 김상욱 의원.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름이 우리 알았는데 우리 최욱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욱 선배님.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오늘 욱이 많네요. 최욱 선배님 최욱, 최강욱.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욱하는 날입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름도 기억 못 해주시고. 김상욱 의원이요. 죄송합니다. 여기 새겼어요. 이름 기억을 못하다. 네,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옹졸해? 내가 나이 더 많아. 그래도 또. 댓글에 자꾸 그 나이도 어린 최욱이 싸가지 없다는데 제가 나이 많습니다. 같은 고향입니다. 자, 국민의힘 이야기 다룰 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의 어떻게 보면 메인 테마입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도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분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곽수사님이 전달을 해준 코미디가 하나가 있었죠. 허위사실로 유포돼서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된 이수정 씨, 대파 이수정 씨가 국민의힘 가짜뉴스 감시위원으로 임명. 이거는 사실 개그의 공식이거든요. 개그 공식이잖아. 개그 공식. 자, 이번에 다이어트 홍보대사 신기루 씨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약간 개그 공식이거든. 개그 공식. 가짜 뉴스로 기소됐는데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가짜 뉴스 감시위원으로 임명이 되는 촌극이 발생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무엇으로 기소됐냐? 지난 대선 기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게시물을 자신의 페북에 올렸었죠.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와 그 아들 2명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이런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저 제목 보이시죠? 온 집안이 남성 불구 해가지고 지금 장남 차남이 저런 것 때문에 군대 면제를 받았다라고 썼는데 허위 사실입니다. 완벽한 허위 사실입니다. 그거 다 군필자입니다. 둘 다. 그냥 평범한 군필자입니다. 뭐 약간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평범한 군필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되자 저거 이제 삭제하고도 그리고 이 사람이 댓글 남긴 거 지금 다들 까먹었을 텐데 그때 댓글 뭐라고 남겼었죠? 맞아요. 자, 일단 이제 사과라고 올렸는데 한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라는 걸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니까 너른 마음으로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쓰거든요. 근데 그 댓글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비판하는 댓글이 많으니까 갑자기 이수정 씨가 감시사회가 무섭다는 댓글을 대박이다. 감시사회 무섭네요. 그래서 이번에 감시위원으로 임명된 거야. 적합해.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 감시위원으로 임명을 하면 무슨 사람 맥이나 해가지고 나는 고사할 것 같은데 이분은 실제로 이제 자기 발로 나가서 또 한마디 또 합니다. 이번에. 그래요? 나 이제 임명됐으니까 감투를 좋아해. 야, 난 뭐라고 하나 궁금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지금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대단히 사실은 관리가 부재한 상태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온라인에서 훨씬 더 많은 여론이 형성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저희 당이 지금까지 해오던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공정한 정당한 그러한 이제 활동만으로는 지금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뭐 여러 가지로 그 불리함이 많다 하는 것을 이제 고려해야 되겠고요. 믿음직하다.
듬직해. 아니 근데 이거 디테일하게 좀 들어보면 이게 되게 웃겨. 이런 표현을 해. 우리 당은 그동안에 공정한 활동으로 여론 형성에 불리함을 느꼈대. 공정한 활동으로. 그래서 나 같은 그런 불공정한 활동으로 여론 형성을 하겠다는 건지 나는 좀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리더라고. 이런 건 이제 정편에서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구성에 관련해 가지고 살짝 끼어나서 같이 비판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깜짝 놀랄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수정 재밌는 사람. 재밌는 사람. 저분이 선거 때 등장하시면 참 민주당에 항상 호재가 됐잖아요. 든든했죠. 이제 선거 앞두고 나오시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참 장동혁 장군님 수준이죠. 대단합니다. 지난 대선 때도 어떡하냐 문수야 올렸다가 한덕수가 다시 안 될 것 같으니까 김문수. 기억력 좋아. 진짜 멋져. 그게 레전드였잖아. 대단한 분이야. 예. 진짜 대단한 분이야. 대파로 윤석열이 궁지에 몰렸는데 대파를 들고 나와. 레전드. 진짜 멋지다니까. 레전드라니까 진짜. 그럼 정말 믿음직하다니까. 정말. 맞아 들고 나와. 사람들 까먹을까 봐. 레전드. 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아닙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지금 한동훈을 쳐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계속 삐그덕거립니다. 당원 게시판 관련 한동훈을 징계할 윤리위 명단이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윤리위. 윤리위 7명을 딱 구성을 마쳤어. 네. 근데 명단이 공개가 되니까 난 못하겠다 해서 2명이 도망갔거든요. 예.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제 5명이서 자기들끼리 이제 위원장을 또 선출을 했어. 그들이 선정한 예. 놈이구나. 그게 이제 윤민우 가천대 교수거든요. 이분인데 윤민우. 이분이 또 레전드야. 그래요? 이분이 왜 레전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저런 언론에도 기고문을 기고하고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해오신 분인데 주로 이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그 이재명 지금 대통령 대표 시절 때 이제 개딸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까? 개딸이라고 네. 이제 호명을 했잖아요. 네, 저쪽. 개혁의 딸이라고 개혁의 해서. 딸이라고. 그러니까 개딸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에 대한 질투와 연동되어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분이 지금 윤리위원회 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이제 언론 기고문 등에서 중국의 이 대한민국 선거 개입설을 제기하고 포털 댓글 조작 우려를 또 제기를 했던 분이고요. 중국 당국이 네이버 댓글을 조직적으로 조작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이디에 대해서는 댓글 옆에 국기라도 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윤리위원장을 맡은 댓글 거죠. 전문가고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잘 뽑았네. 댓글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적용용으로. 그거로 딱 뽑은 거죠. 맞아요. 송씨도 댓글 유씨로 전문가.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이 레전드 이분을 위원장으로 딱 뽑으니까 그나마 이제 남아있던 분들 중에 한 명이 아이씨 나 못하겠다고 또 나갔어. 어제 2명 말고 3명 나갔어. 3명 나갔습니다. 네. 근데 또 이런 와중에 또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고성국이 또 입당을 했다고 예.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거 보면 재밌습니다. 김재원이랑 주고 받고 하면서. 그러니까 라이브로 예. 입당 원서를 제출하더라고. 예. 김재원한테. 고성국 씨가 저는 그럼 이제 김재원계인가요? 김재원 제가 고성국 깨죠. 그래서 주거리 막거리 또 저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름대로 김재원 최고위원인데 고성국 씨가 입당 와서 받아가라고. 네. 와서 받아가라고. 아. 이거 좀 심하더라고요. 진짜. 예. 그래서 이 뭐 서열 관계가 어떻게 되고 뭐 그런 건지는 이따가 또 분석이 좀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와중에 오늘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면회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장동혁. 네. 갑자기 계엄은 잘못된 일이라고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뜬금없다. 뜬금없어. 그리고
감쪽같이 이제 당명만 바꾸면 된다. 치트키. 당명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또 당명을 바꾸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바보로 아는지 장동혁의 오늘의 이야기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의 가치와 방향을 재정립하고 전 당원의 뜻을 물어 당명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개혁신당 사람이야? 좀 넥타이가 왜 저래? 제가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마구 주물러 주세요. 아유 참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저 무슨 얘기 할까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기대한 대로 말씀 나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특별 기자회견이구만 나름 저 얘기하려고 한 거구만요. 나름 대단하다. 나름 시간도 맞추고 날짜도 맞추고 오늘 대통령님 기자회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등등등 맞춰서 날짜도 맞춘 것 같은데 내용을 보니 역시나 이거 우리 경상도에서 자주 쓰는 표현으로 지나가는 소가 웃겠다. 딱 그런 표현이 드는데 정말 좀 우리 국민들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돌아서면 우리가 있나요? 이것도 잊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잊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꼬리 자르기 하듯이 오늘부터 어제 나는 잊는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죠. 네.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진정성도 전혀 없고요. 오늘 저 담화 읽고 나서 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도 여러 통화를 해봤는데 네. 다 관심이 없으세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그래. 대표의 말이긴 한데 당 안에서도 아무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말하는구나. 사람인가? 하여튼 말을 하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지. 내용에 관심이 없어요, 다들. 그래요? 내용에 관심이 없고 내용에 진정성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아. 실제로 저 말대로라면 사실 행동으로 뒷받침되어야죠. 뭐냐면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윤석열 탄핵을 부르짖었고 이젠 정말 끊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다가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완전히 지금 공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은 저 말을 하고 나서 더 공격에 처하게 하고 있죠. 전혀 구조작을 벌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 말을 하기 직전에 고성국이 들어옵니다. 그 고성국이 들어오는 시점도 절묘해요. 고성국은 윤호겐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다 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고성국한테 만약에 저 말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고성국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죠. 그렇지. 너 들어오지 마 해야 되는데 어제 들어오고 오늘 저 말해요.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렇지. 국민 속이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또 얼마 전에 김도우 정책위 의장이 사임을 했지 않습니까? 예. 왜 사임을 했을까? 정말 저항하는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별로 네.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김도우 자체도 과연 12.3 내란이 위헌인지 나는 모르겠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가졌던 분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윤어게인 쪽이었던 분이고 이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선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언론에서는 마치 엄청 합리적인 사람이라서 못 견디고 나가는 것처럼 나왔어요.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갑자기 주호영 부의장님이 합리적인 보수인 것처럼 아니에요. 그분이 왜 합리적인 보수예요? 뒤에서 작업하고 있던 윤어게인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뒤에서 열심히 움직이던 분이고 또 윤한홍이 왜 합리적인 보수예요? 그래. 친윤 중에 친윤이고 원조 친윤인데 또 마찬가지로 김도우 의원이 무슨 합리적인 보수예요? 자기 계산이 지금 자기 계산대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선거용이에요. 선거용이고 달래기용인데 자 중요한 것은 진짜 그 마음이 아니면서 그런 척하는 거는 국민들을 속이는 거 아닌가요? 속이는 거죠. 국민을 속여서 표를 달라. 이거는 뭐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기죠. 그래서 뭐 그죠. 예. 사기 선고하겠다는 것밖에 더 되나? 그동안에 그런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해보니까 먹히더라라는 거에 대한 네. 저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 자신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얘기했잖아. 야 1년만 지나면 다 잊어버려. 윤상현이 그 괜히 그러냐고. 윤상현이 예전에 어디 갔어 근데?
김 의원님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김무성 씨가 대표할 때 있었어. 네네. 예? 그때 선거 앞두고 당 대표가 기자회견 하잖아요. 우리는 이번 선거에 뭐 어떤 전략으로 임할 것이며 주요 공약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당 대표가 우리는 투표율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다. 아니 그렇게 얘기한 당이야 저게. 그런 반민주적인 저는 처음 알았네. 그건 너무 반민주적인 발상. 찾아보세요. 다 김무성 해가지고 네. 우리는 투표율이 높은 불리한 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니까 진짜로. 저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얘기 나오는 말인데요. 지금 이수정이 이수정. 저도 자꾸 웃습니다. 감시위원. 예. 자, 가짜뉴스 감시단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냥 검색을 한 것 같아요. 가짜뉴스 해가지고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 감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교집합으로 뽑은 것 같아. 가짜뉴스로 제일 많이 검색되는 사람이 이수정이고 감시가 제일 많이 검색되니 제일 전문가인가 보다 해서 가짜뉴스 감시 이렇게 해서 이수정이 된 게 아닌가라고 농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네. 설마 그렇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그러니까. 안 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여기서 국민의힘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TKPK 쪽에서 국민의힘이 주로 쓰는 선거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철저하게 조직 선거, 소위 말해 지상전이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조직을 만듭니다. 그 조직이라고 하는 건 평소부터 이 문제인데 공직자들이 공직에 있을 때 시민과 국민을 위해 보는 봉사하고 일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직에 있으면서 열심히 조직만 만들어요. 그렇죠. 주민자치회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새마을회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뭐 바르게 살기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다 자기 사람으로 채워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과 관련된 일은 하나도 안 해요. 그냥 선거 조직이에요. 그렇지. 미리 선거 조직만 딱딱딱딱 만들어서 강력하게 선거 조직을 만드는데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TK, PK 쪽의 지역위원장들이 당협, 지역구죠. 지역구 체육대회 열면 몇천 명씩 모여요. 그만큼 조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조직은 뭘 하느냐? 선거 때 되면 마타도어를 돌립니다. 마타도어를 돌려. 마타도어 돌리는 게 주된 선거 전략이에요. 와.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없어요. 그냥 이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 뭐라더라. 개인사 들추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고 뭐 근데 이거는 마타도어 공식적으로 은평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책임지는 사람이 없죠. 네. 말로 돌리는 거니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 소문내. 야 소문내. 2,000명, 3,000명 만들어 놓은 조직으로 소문을 확 내면 두세 달 사이에 소문이 확 일어나죠. 그러면 시민들은 진위 여부 확인하기 전에 오 그런갑다 되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돼요. 네. 이게 주된 선거 전략이에요. TKPK 가만히 보면 국민의힘 쪽에서 선거 전략은 두 가지. 조직 만들어라. 이 조직으로 때 되면 마타도어가 돕니다. 마타도어 도는 도구거든요. 이게 지역에서 막강하게 작동을 하는 그렇겠죠. 것이 지역 언론을 특히 TK나 PK 쪽은 지역 언론을 국민의힘이 완벽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생각해 언론을. 보세요. 지역의 신문사들이 자생력이 있을까요? 신문 요새 누가 보는데요? 잘 안 그렇지, 봐요. 안 보지. 자생력이 없어요. 그럼 근데 신문사가 엄청 많아요. 우리 울산만 해도 신문사가 열 몇 개가 있어요. 그거 신기하네. 근데 어떻게 먹고 살까요? 어. 시에서 돈을 다 줍니다. 어떻게 주냐? 시에서 행사를 일부러 열어요. 그 행사를 열었으면 공정하게 입찰을 해서 경쟁력 있는 기획사에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신문사로 줘요. 왜? 그죠? 신문사가 행사하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 2억 예산을 받았다. 신문사가 1억 먹죠. 그리고 남은 1억으로 기획사 하도급 줍니다. 그러면 신문사는 가만둬서 1억 벌죠. 이런 식으로 신문사들을 언론들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언론 장악했죠. 조직 만들어놨죠. 이걸로 마타도어 돌리면 누가 방어합니까? 그냥 지역에서는 그런갑다. 야, 저 사람 못 쓰는 인간이네. 자, 그러면 선거가 정책 선거 하나도 못 하고요. 미래에 대한 얘기 하나도 못 하고요. 우리 삶에 대한 얘기 하나도 못 해요. 너무 중요한 그냥 얘기다. 너무 그 중요해. 사람 못 쓰는 쓰레기인갑다 하고 그냥 시민들이 착각하고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하죠. 그러면 선거가 정책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알맹이가 하나도 없이 서로 욕하는 선거, 중요한 지저분한 얘기다. 선거. 그럼 시민들 아까 최광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선거 되면 투표장 가기 싫거든요. 투표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가짜뉴스 공표단에 누가 위원장으로 오는 게 좋을까요? 이수정이 필요하죠. 전문가예요. 야, 요렇게까지는 뿌려도 안 죽어. 요렇게는 뿌리니까 내가 해보니까 죽더라. 기소도 당하더라. 그게 추정입니다만. 네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우리 시민들께서 마타도어에 속지 마시길. 네. 또 아니, 조직 나는 선거에 진짜 속지 마시길 궁금했어. 부탁드리고 지역 언론사가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지, 맞아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요새 또 유튜브 시대가 더 안 볼 것 같은데 궁금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군요. 사실상 기자들 월급도 안 준다는 거거든요. 알아서 어디 가서 다 뜯어가지고 먹고 살아야 근데 된다는 그게 거. 나쁜 거예요. 알아서 준다는 게 뭐냐면 딱 그거예요. 나한테 협조 안 되면 야 너한테 나쁜 기사 쓸 거야. 그렇지. 어떡할 거야.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깡패지. 이래 되면.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곳에서는 이제
정부 광고 협찬도 그러네. 있지만 기업 광고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역으로 내려가면은 기업 광고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청, 구청 이런 관공서가 사실상 야,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사 겸 약간 행사 완벽한 관용을 논입니다. 행사 대행사 느낌도 하고. 제가 그래서 요즘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선거에서 단순히 선거로 사람 뽑는다고 민주주의가 아니다. 진짜 민주주의는 우리 마을, 우리 도시에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들이 직접 감시 감독할 수 있고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만들어야 진짜 민주주의이다. 근데 과연 대한민국 진짜 민주주의 하고 있는가? 대구, 울산, 부산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정보가 다 공개돼 있고 시민들이 감시 감독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의 언론이 감시 감독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권력자에 빌붙어서 뭐 하나 받아보려고 권력자 박수만 치고 있는지 되물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2026년 지방선거의 핵심은 대한민국에서 진짜 민주주의를 하는 거다라는 네. 생각입니다. 기득권 카르텔을 부숴야 합니다. 이렇게 기득권 카르텔이 돼 있는 거예요. 권력자와 지역 유지와 지역 언론이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고 시민들을 거둔 혈세를 가지고 자기들 기득권 나눠주기만 더 하면 시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기득권 타파, 원칙 준수. 이게 민주주의다. 네. 우리 시민들의 삶에 직결되어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칙을 지켜가는 겁니다. 시장이랑 친하다고 사업을 하고 시장이랑 멀면 실력이 있어도 배제되고 그거는 원칙이 없는 거죠. 원칙을 지키고 기득권을 부수고 기득권은 원칙을 부수고 있거든요. 자, 기득권을 지키는 게 그게 반민주인 겁니다. 근데 의원님은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잘하시고 노무현 대통령 좋아하시는데 왜 국민의힘에 가셨어요? 내가 대구 사람이. 4년 3일 이후에 이제 개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궁금하더라고. 네. 일단 선거 전략 중에 요새 바뀐 거는 있더라고. 원래 네네. 선거 때 되면은 그 물밥 끓고 절하면서 또 우는 척 하잖아. 네, 맞아요. 그거는 이제 안 먹히니까 못 하더라고요. 이제. 이제 안 먹히는군요. 그건 없어졌고. 네. 아까 김무성 어딩이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 15일 말인데 2012년 그때 새누리당 때예요. 그때 이렇게 딱 얘기했어. 여야를 지지하는 고정 지지층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응? 선거 판세는 중간층이 결정한다. 근데 아직 부동층이 이쪽도 저쪽도 뭔 소리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겠다고 만들어서 투표 자체를 포기하려고 하도록 만드는 게 새누리당의 선거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똑같이 하잖아. 지금. 근데 제가 이 말씀 하니까 이제 말씀인데 제가 22대 총선에 처음 나올 때 대단하다. 제가 첫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게 선거공약 1번 네거티브 마타도어를 하지 않겠습니다. 1번. 2번 네. 저한테 네거티브 마타도어 하더라도 고소고발하지 않겠습니다. 3 다름에서 배움을 얻겠습니다라고 걸었어요. 야, 훌륭하시네. 그랬더니 국민의힘 쪽에서 제일 많이 들은 말이 그건 선거가 아니야. 그래요? 그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 거예요. 또 그래서 저렇게 또 가르치네. 야, 아무것도 모르네. 근데 저는 끝까지 그걸 지켰어요. 그냥 밀어붙였는데 와.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선거 기간 내내 네거티브 마타도어 일치하지 않고 저한테 와우. 네거티브 마타도어 돌아도 고소고발 안 하고 그냥 훌륭하시네. 시민들의 판단에 맡겼습니다. 훌륭하셔. 그리고 뭐 다름에서 배움을 얻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이런 모습이 너무나 국민의힘에서는 이례적이었던 거예요. 그 제가 뭐 하는 거지? 윤상현이 자기 1인 시위할 적에 얼마나 안타까워했어. 얘는 너무 세상을 몰라. 근데 세상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않나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데 왜냐면 또 굉장히 또 무게감 있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장동혁이가 아무런 생명력 없긴 합니다만 네. 이 계엄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한테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뭐 생명력은 없어요. 네. 진정성도 없고 이거라도 한 거는 왜 그렇다고 봐요? 저는 쉽게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전날 고성국 입당을 허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모셔갔잖아요. 네. 그 자체가 나 마지못해 하는 말이지 나의 진정성은 윤 어게인에 있고 여전히 여기에 있어라는 걸 신호를 보여준 겁니다. 미리 사전 작업 다 하고 네. 마지못해 그냥 이제 티켓 피켓 소호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달래는 형국에서 적당인선에 산다라는 신호를 준 거라서 뭐 본인은 본인대로 사전 작업을 다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큰 부담은 없었을 것 같고 또 말에 진정성도 없었고. 뭐 영남의 그 토호 세력들은 네. 지금 이제 윤석열과 일단은 좀 절연하고 선거를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윤석열과 절연이든 절연 안 하든 이거는 관심이 그건 없고 중요한 요소가 전혀 아니라고 중요한 보는구나. 요소도 아니에요. TK, PK 토어들에게 중요한 건 말씀드렸던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철저한 조직력 강화. 두 그거밖에 번째는 없어요. 상대 후보가 누가 나오도 어떻게 마타도를 돌릴까. 아. 두 가지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걸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나의 조직들이 구의원, 군의원, 시의원 또 구청장 다 당선돼 가지고 나의 조직이 단단해지면 다음 총선은 그냥 가는 건데 요것만 관심 있지. 뭐 윤어게인 나란 일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뭔지 없구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란 부산에서는 일- 벌써부터 김상욱 의원 중국 사람이라고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래됐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저 12월 3일 이후에 이미 1년 내도록 뭐 아니 한동훈이도 상상할 수 중국 있는 사람이라는데 모든 요새 마타도들이 다 들고 있었어요. 한동훈도 중국이에요? 한동훈이도 중국 간첩이라고 맨날 그 앞에서 이거 예. 들고서 시위하고 그러는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좀 분화가 일어났어요. 왜 분화가 일어났냐면 네. PK, TK에서만큼은 우리가 윤 어게인 좀 하더라도 당선될 줄 알았어요. 근데 최근에 신년의 여론조사를 보면 네. 지금 전재수 의원이 사실 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격차가 현재 시장하고 앞서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대구에서도 나 출마한다는 말도 안 한 김부겸 전 총리가 1등이 또 1등을 하고 있으니까 당이 이렇게 가면은 PK, TK도 우리가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해서 지금 장동혁한테 야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장동혁은 일단 한동훈은 쳐내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봐. 이런 식으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제 한동훈을 쳐내고 나면 이제는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원 70%를 할지 안 할지 이게 지금 중요한 분수령이고 국민의힘 중진들의 관심사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좀 영남 쪽의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 분화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일보에서 얼마 전에 경남 울산 시장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 발표한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순서로 보면은 1등이 현 김두겸 시장 당권파거든요. 당권파가 22%. 근데 서범수 의원이 14% 지지를 받습니다. 사실은 울산의 기존 정서로 봤을 때는 서범수 의원은 14%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서범수 의원은 누구냐? 친한계의 대표적인 분이죠. 그렇죠. 친한계의 대표적인 분으로 당권파와 충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 울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당권파 22%, 그 다음에 친한계 14%로 분열이 되고 있는 양상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지방선거 앞두고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범수, 서병수가 형제잖아요. 형제. 그 둘이도 다른 것 같더라. 예, 아, 성향이 관련- 달라졌어요. 서로 생각이 달라요. 아, 원래도 달랐어. 아, 원래도? 서병수가 형인데 서범수는 원래도 한동훈이 따라다니고 뭐 개헌 반대하는 걸로 이렇게 했었고 네. 서병수는 찬성이고 적고 형제도 그래 형제. 둘이가 달라요. 네, 친형제인데. 알겠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이 부산, 대구, 경남 이분들 그 유권자분들이 그럼요. 이번 한 번만 좀 정말. 국민의힘을 좀 혼내주면 어떨까? 저는 이번 한 번만 지방선거 진짜. 되게 의미가 커요. 특히 부울경에서 민주당이 이겨버리면 완전히 이제 국민의힘 확 갇혀버리거든요. 아니 그 국민의힘을 또 찍을 이유가 없거든. 내 자신의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국민의힘 찍으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당명 바꾼다고 그러잖아 지금. 맞네. 그게 전략이야 그래서. 나 국민의힘 안 찍어도 돼. 그렇지. 진짜 제발 좀 한 번만 좀 어떻게 안 되나 한 정말로. 번만. 한 번 깨지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한번 깨지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냥 관행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관행적으로 찍던 대로 가는 아니 그러니까 거라서. 우리 의원님이 그 깨진 그 경험을 토대로 그래서 제가 책을 썼죠. 나는 이렇게 깨졌다. 12월 3일. 그 캠페인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북토크를 영남에서 많이 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가 네. 나는 이렇게 생각이 깨졌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한번 다시 해보자. 네. 우리 생각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그렇습니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이 깨어졌던 과정을 책으로 쓴 게 네. 123일의 기록이었는데 예, 가셔야 돼. 예. 네, 지금 일어나셨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대단히 고맙습니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